지난 파트 1 영상에서 정리한 P/E 레이시오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보수적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테슬라의 어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그냥 내가 예상하는 수치다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전 파트 1 영상의 P/E 레이시오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요동치는 구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P/E 레이시오가 항상 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균치로 회귀하기에 이 회귀가 2025년 전까지 이루어진다면 테슬라 주가 $300는 아주 보수적인 평가로도 가능한 주가다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수적 목표 주가와 함께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수익성에 대해 너무 추상적 혹은 주가 향방에 따른 분위기에 휩쓸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제작한 영상입니다.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평균 차량 판매 가격 인하가 실제 미래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5년까지 연단위 35%의 생산량 및 인도량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35%가 현실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보수적인 수치인지 테슬라의 과거 자료 및 전기차 시장 전체 자료를 살펴보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앞서 살펴본 테슬라의 인도량 애니메이션 중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인도량과 전년도 동분기 대비 인도량 성장률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2019년 1분기 6만 3천 대를 인도한 테슬라는 2022년 3분기 34만 3,830대를 인도하였으며 아직 어닝 자료가 나오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2022년 4분기의 경우 40만 5,278대를 한 분기 동안 인도하였습니다. 지난해 중국 코로나 봉쇄 사태로 인해 2분기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이 있었지만 대부분 5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가파르게 성장한 분기에는 125%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자료이고 미래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 이런 의문은 꼭 필요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과거 성장성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전체 차량 시장 인도량이며 전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주요 제조사들의 2015년 인도량과 2022년도의 인도량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급격한 인도량 감소를 보여주지만 테슬라는 눈에 띄는 성장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과 2022년 주요 제조사별 미국의 인도량을 비율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만이 독보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절대 다수의 제조사들은 역성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전기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다음 자료는 중국의 CPCA 자료를 빠르게 공유해 주시는 머니볼림의 자료입니다. 지난 11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합한 시장의 성장성은 지난해 동월 대비 마이너스 7.9%였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비교할 경우 전기차 판매는 46%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편의상 지난 11월 자료만 가져왔지만 11월이 아닌 다른 월도 이와 똑같은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중국에서도 내연기관차 시장은 쪼그라들지만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앞서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쪼그라드는 내연기관차 시장과 치솟아 오르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양한 기관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예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2030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1%라 예상했지만 그 다음에는 26%, 그 다음에는 42%, 또 그 다음해인 2022년도에는 53%를 예상합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차량의 전기화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 모습이 담겨있는 예측치입니다. 비슷하게 JP모건에서도 2020년도에 예상한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2022년도에 예상한 시장 점유율은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2년 사이에 예상치가 4배 이상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상치가 크게 바뀌는 것은 전기차가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이며 과거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며 보여주었던 X커브를 타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S커브를 타며 시장 점유율을 늘린 반면 말의 시장 점유율이 뒤집어진 S커브로 내려가며 X커브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모습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커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과거 인도량 연평균 성장률은 5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 시장은 인도량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까지 연간 35% 인도량 증가라는 가정은 제 기준으로는 보수적이어도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수치이고, 그렇기에 최소한 이 정도는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수치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2022년 생산량은 136만 9,611대였습니다. 2025년까지 35%씩 인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도 연평균 35%가 증가돼야 되고, 35%씩 증가한다면 2025년은 약 340만 대가 됩니다. 이것 역시 가능한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가 상하이 공장이 업그레이드가 끝난 10월, 11월 생산량을 연간 수치로 바꾸면 이 공장 한 곳에서 연간 107만 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프리몬트 공장의 경우 현재 연간 60만 대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167만 대이고 340만 대와의 차이는 173만 대입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램프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가 상하이의 경우 공장 가동 이후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최대 생산량이 늘어나 현재 100만 대를 넘는 캐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은 벌써 가동된 지 1년이 지났으며 램프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3년간, 즉 공장 가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4년간 기가 상하이 캐파의 85%만 도달한다고 해도 신규 공장 없이 성취 가능한 수치가 연간 35% 성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의 신규 공장인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과거 기가 상하이가 3년간 성취한 생산량의 85%를 4년간 성취해도 연간 35% 생산량 증가는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신규 공장이 발표되고 기가 상하이의 경우 계속 캐파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 35%라는 수치를 사용하였고, 이 수치는 정말 높은 확률로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산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SD 구매 비율을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FSD 구매 비율은 약 12%이고 유럽과 중국의 경우 FSD를 사용할 수 없기에 구매 비율이 이보다 다소 낮습니다. 2025년이면 FSD가 완성이 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역시 보수적인 평가라는 관점에 따라 FSD 구매율은 1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FSD의 가격이 15,000달러로 유지된다고 가정시 FSD 구매율이 어닝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340만 대 판매를 가정한 이 모델링에서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FSD가 10%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EPS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민감도 분석이고, 1%의 구매율이 오를 때마다 14센트의 EPS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의 FSD 구매 비율은 보수적인 수치이며 동시에 어닝에 주는 영향도 다소 제한적이기에 이 보수적 모델링의 최종 EPS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평균 판매가와 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나 특히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이후 테슬라 어닝에 대해 너무 근거 없는 낭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테슬라 어닝이 역성장할 것이다 라는 수준의 근거 없는 주장들도 보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주장은 있지만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비단 이번 중국 가격이나 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들을 가치가 없는 낭설들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주장의 근거를 본인이 직접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테슬라 차량의 평균 판매가와 원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어닝 자료가 발표된 지난 3분기의 경우 탄소 배출권을 제외한 평균 차량 판매가가 53,532달러였습니다. 이번 중국 약 5,000달러의 가격 인하의 경우 2023년도 1분기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경우 가장 큰 폭의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었으며 유럽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가격 인하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도부터 IRA가 적용되기에 7,500달러의 보조금이 가격 인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테슬라의 국가별 판매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중국의 판매 비율은 3분의 1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즉 5,000달러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테슬라 전체로 봤을 때는 1,666달러 정도의 평균 판매가 인하 영향이 있는 것이며,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큰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평균 판매가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 함께 사이버트럭 판매가 시작되면 평균 판매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역시 보수적인 최저 어닝 수치를 정리하는 게 목표이기에 사이버트럭 역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지난 3분기 53,532달러이던 평균 판매가가 2025년은 45,00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바로 평균 차량 원가입니다. 이 차트는 차량 인도수와 차량 평균 원가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먼저 가장 큰 트렌드는 우상향하며 올라가는 차량 인도수와 우하향하며 내려가는 차량 평균 원가입니다. 다만 원가의 경우 2021년도 4분기부터 내려가는 트렌드가 꺾이게 되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물류 문제 및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코로나 감염자 수와 원가의 트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시기를 겪었지만, 누적 생산량의 반비례해서 누적 비용이 내려간다는 라이트의 법칙은 다양한 산업에서 목격되는 법칙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인도량이 2배를 달성할 때마다 약 20%의 원가 절감을 보여줬으며, 만약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 판매가도 물론 더 낮았겠지만, 원가의 경우 라이트 법칙에 따라 이번 3분기 원가는 3만 불 초에 형성되었을 겁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물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라이트의 법칙에 따른 원가 절감이 한동안 목격되지 않았지만, 전기차에 필요한 원자재들은 피크 가격을 찍고 내려오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본 코로나의 영향 역시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면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더욱 높아진 생산량으로 인한 원가 절감을 고려해서 32,000달러로 원가를 가정하였습니다. 이 모델링은 보수적인 수치로 목표로 하기에 사트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 경우 지금 모델 믹스에서 라이트 법칙만 고려해도 2025년도의 원가는 2만 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원가의 경우 실제 어닝에 주는 영향이 크기에 민감도 테스트를 정리한 표가 지금 보시는 표입니다. 대당 차량 생산 원가가 23,000불일 때 EPS는 18달러 62센트, 33,000불일 때는 9달러 79센트로 340만 대 인도 기준 원가가 1,000달러 떨어질 때마다 EPS가 약 89센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SD 판매 소프트웨어 매출을 포함한 그로스 마진은 32.28%가 되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마진은 28.89%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잘 관리된 영업비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과거 차량 인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당 영업비용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2019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이 63,000대일 때 대당 17,000달러에 달하던 영업비용이 지난 3분기 34만 4천여 대를 인도하며 대당 영업비용은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온라인 차량 판매를 통해 영업비용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성취가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영업비용을 차량 매출로 나눈 비율입니다. 2019년 1분기 29.22%에서 2022년 3분기는 9%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비율이 2025년 테슬라 규모의 경제로 인해 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역시 제 기준에서 보수적이라 판단되는 7%로 설정하여 영업비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매출을 포함한 영업마진은 26.89%를 달성하며 총 EPS는 10달러 68센트를 기록합니다. 이 모델링은 최대한 보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큰 가정은 2025년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가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35% 인도량 증가는 리세션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달성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가정이며, 다른 가정 역시 전기차 산업을 뒤흔드는 블랙스완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아주 높은 확률로 성취할 수 있는 수치라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테슬라의 2025년 EPS 최저선은 $10 68센트이며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성과 그 속에 리더인 테슬라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도 25% 이상의 EPS 성장은 보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이 경우 30 이상의 P 레이쇼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앞서 파트 1에서 살펴본 P 레이쇼의 내용처럼 단기적으로 P 레이쇼의 압축이 일어나는 구간도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성장성에 합당한 P 레이쇼로 회귀하게 되고 2025년도까지 이 회귀가 이루어진다면 최소 $300의 테슬라 주가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